삶을 바꾸는 아침 첫 생각. 히스이 고타로 지음, 이영빈 옮김, 김희선 읽음. 프롤로그.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한자로 10월 10일, 열달 열흘이라고 써서 아침조. 아침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아침조라는 한자에는 열달 열흘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열달 열흘. 수정란이었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당신의 하루 첫 생각, 하루 첫 행동이 운명이 됩니다. 나를 바꾸는 설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페이지에 적힌 말을 그날 하루 깊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친구로 이 책을 가까이 두세요. 저처럼 당신도 아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리라 기대합니다. 1장.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프루스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이다. 괴테. 당신이 당신으로 되는 것. 저는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에 약합니다. 멋진 말을 들으면 그것만으로 순간 심장이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패션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읽고 너무 감동해서 평생 거기 옷만 입어야지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업한 지 150년이 넘는 이탈리아의 모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자를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쓰지 마세요. 모자를 잘 쓰는 방법은 거울을 보며 쓰지 않는 것이랍니다. 거울을 보고 멋있게 모자를 쓰려는 시점에서 이미 당신은 모자와 기싸움에 밀리고 있다고. 이런 말을 매장의 영업사원이 할 정도니 역시 장인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가 있는 모자 브랜드다. 하지만 최고의 브랜드는 너잖아? 최고의 브랜드는 너잖아. 그렇게 반문하는 이탈리아의 모자 회사. 세계에 약 70억 명의 인구가 있어도 당신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되는 것. 그것이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사과합시다. 미안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했었어. 난 그냥 내가 될게. 가슴에 양손을 대고 자신과 화해합시다. 유머란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니다. 고뇌와 낙담을 맛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머 정신이다. 알폰스 디켄. 진정한 유머. 제40대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일화를 들으시면 유머에 대한 이 철학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1981년 워싱턴 호텔 앞에서
어떤 청년이 6발의 총알을 난사했습니다. 갑자기 저격당한 대통령은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급히 호송됐습니다. 총알은 이미 심장을 스쳐 폐 안쪽에 깊이 박혀 상당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에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의사들이 달려들어 총알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시작하려 하자 놀랍게도 정신을 차린 대통령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는데.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내뱉은 미국식 유머입니다. 이런 막다른 순간에 공화당원인 대통령은 웃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인은 민주당원이었는데 카카, 오늘 하루 우리는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응해 목숨을 걸고 농담을 건넨 대통령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수술이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70살의 고령자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아 긴장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긴장을 풀라고 유머를 던진 겁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대통령은 사건 후 불과 3주 만에 퇴원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퇴원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대통령의 첫 발언 역시 놀랍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때의 안녕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지금껏 들어온 명언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인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보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이 넓은 마음이 바로 진정한 유머고 철학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살아날 틈은 있습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단 웃고 시작합시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란 없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카모토 다로. 그냥 쭉 걷기. 상상하는 것조차 싫다. 이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제게는 바로 번지점프가 그렇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는 번지점프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놀이동산에서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바보 취급당해도 롤러코스터만큼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선생님이 번지점프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스이 씨, 번지점프를 쉽게 하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지? 망설이는 제게 그 선생님은 바로 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뿐인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쭉 걸어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쭉 걷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곱씹게 되는 문답이었습니다. 인생도 어찌 보면 똑같지 않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해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쭉 걷기가 명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사이쇼 히로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이불을 걷어차고 방구석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게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좋은 자극을 주어 단숨에 각성한다고 합니다. 졸려, 10분만 더 자고 싶다 등의 쓸데없는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알람 시계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면 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벌떡 스타일. 이것이야말로 일찍 일어나기의 진수입니다. 제 비법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달려갑니다. 전날 밤 아침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식탁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먹습니다. 참았다가 자고 나서 먹는 그 행복감과 성취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살이 찌기 쉬운 디저트 종류나 라면이나 치킨,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밤보다 살찔 가능성도 적고 기분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 음악 없이는 삶도 없다. 타워 레코드. 진정한 음악. 일본의 신사는 소리를 듣는 장소라고 합니다. 혼슈에는 일본의 3대 신궁 중 하나인 이세 신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우선 문을 지나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본전까지 10분 이상 돌 소리를 들으며 걷게끔 돼 있습니다. 오래된 신사에는 대개 근처에 강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소리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것이 신사의 효과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은 소리를 데려오는 것. 신은 소리와 함께 나타난다. 말의 영적인 힘을 연구하는 야마시타 히로시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요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빗소리나 새 소리를 듣는 것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얽매여 고민이 많을 때에는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생각 속에 번잡한 일들에 마음이 쏠려 몸은 여기 있어도 실제로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린다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느긋하게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동시에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느끼셨습니까? 그 감각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함께 있습니다.